조국의 사과문, 회초리 더 맞겠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에서 언급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폭탄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선거 딱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두 단어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놓고 논쟁이 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다면서요? 네, 바로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사과문 띄우고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사과문을 보게 되면 정말 빽빽하게 상당히 길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좀 줄여서 지금 올려놓은 건데요. 네. 지금 보면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습니다. 회초리 더 맞겠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게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저게 지금 전체 그 트윗 내용인 건데 네. 보면 지금 저기 작게 1번, 2번, 3번 넘버링이 지금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저게 뭔가 하고 보면은 1번은 2019년 8월 25일 장관기 후보자 때 했었던 그런 사과, 대국민 사과 내용이고 2번이 그 일주일 뒤에 있었던 사과, 그리고 3번이 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제 모두 발언으로 했었던 그런 사과문입니다. 근데 이 사과문을 다 올린 다음에 그 마지막 이제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이쯤에서 앞선 이 세 번의 사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형세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 이 앞선 세 번의 사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건 불법은 아니었지만 내가 기득권으로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도의적으로 좀 죄책감을 느낀다, 도의적으로 사과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앞선 세 번의 사과였었는데 그 뒤에 이제 위와 같은 취지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똑같이 사과를 한다. 그러니까 난 과거에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그때랑 그 뜻은 변함이 없고 나는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주지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 트윗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 이거를 왜 뜬금없이 어제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 SNS에 저 트윗이 올라온 게 어제 오후 3시쯤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각,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그랬죠, 네네. 네, 네, 이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이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이 얘기를 한 것을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이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김부겸 후보자가 이 날선 비판을 얘기를 하고 그 뒤 한 30분쯤에 저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한 사과는 기존에 했던 사과 쭉 나열해놓고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회초리 맞겠습니다. 이것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과라기보다는 사과 모음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 모음집이다. 유호정 기자, 그러면 이 사과 모음집 보면 여러 반응들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던 진 전 교수,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거냐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디서 약을 파냐? 민주당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다 불법이거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 사과문에는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었지만 혜택을 입은 점은 반성한다라는 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 전 장관의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물론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법이라고 주장한 이 사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진정 교수 외에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의지도 진정성도 없는 사과다라는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광복절쯤 내놓는 일본의 진정성 없는 앵무새 사과와 똑같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지만 상처를 받았다면 유감이다라는 식의 이런 사과와 다를 게 없다, 일본스러운 사과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올린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조국 전 장관도 언급이 됐겠죠?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올렸겠죠? 그렇죠.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언급이 됐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영상으로 대체 어제 김부겸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도대체 검찰이 하는 행위는 그럼 그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탈 터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수시로 거의 생중계를 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또 관행도 네.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부분은 대통령께서 당시 아마 연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그 표현하신 부분이 그게 이제 적절치 못했다라는 거고요.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정부에 가게 되면요,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제 당내 강성 지지층 어떤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젊은 층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바로 저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다소 비판적인 이런 말 때문에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한번 난 앞서서 이런 사과를 했었다. 그리고 이 사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의 트윗을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이 드는 대목인 건데요. 근데 김부겸 후보자 사실 지난해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다르게요? 얘기했냐?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이로 말하지 못할 고초를 검찰한테 당했다라고 조 전 장관이 상당히 감싸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그때 말과 이번 말 대체 어떤 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대표로 나왔을 땐 짐작하다시피 당의 주요 지지층을 상대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검찰한테 그럼 쓴소리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검찰에 대해서 했던 비판 그 자체는 진짜였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에 이어서 지금 오늘도 열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출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조국 전 장관이 언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김부겸 후보의 청문회가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막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대신에 이 김부겸 후보자의 이 가족들, 사위와 자녀, 라인펀드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위와 자녀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선에서 이 두 사람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진중권 전 교수는 본인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김경률 회계사만 본인이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이제 본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오후에 이제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또 한 번 조 전 장관 관련한 사안들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이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거의 한 달 만에 어제 이제 SNS가 올라왔는데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과문도 조금 전에 표현을 빌리자면 사과문이 아니고 사과 모음집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사과 모음집 같은 글을 올렸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앞에서 김은미 기자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어제 SNS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 앞에 앞서서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국민과 젊은 층한테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 또 왜 지금이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그전에 진작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왔을 때 가만히 있다가 민주당 왜 내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로 하나로 더 꼽을 수 있는 게 사실 있었어요. 그 진보층에서 이제 자주 보는 진보 언론 중에 하나가 5월 5일 날 사설 내서 결자 해지로 조국 전 장관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사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진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입장을 내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연히도 그 전날 그런 사설이 하나 있었고 진보 언론, 저 민주당 쪽에서 많이 보는 진보 언론에서 그런 사설을 내놨고 또 그 다음 날 5월 6일 날 김부겸 총리도 조국 사태에 관련해 그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인 제공자인 조국 전 장관이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 조금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낸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 그동안의 좀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그냥 사모펀드 의혹 문제 등으로 사실 장관직에 물러나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뭐 지난해 추윤 갈등 뭐 그런 여러 뭐 현안들이 있었는데 조국 장관 저 같으면은 안 좋은 일로 물러났으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좀 자중하는 차원에서도 SNS를 좀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SNS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물론 뭐 자신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책임감을 못 느끼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계속 그러다가 심지어 그 재보궐선거 당일날에도 그 진보 언론에 해당하는 투표하자는 만평을 SNS에 이렇게 네. 캡처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그 목소리를 계속 내는구나. 왜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제 참패를 한 후에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 뭐 쇄신, 성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자기의 책임을 그때 좀 느꼈나 봐요. 그때 이제 좀 잠잠하다가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마 어제 그렇게 입장을 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 여기 앞에 기자들이 많이 잘 얘기했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입장을 낸 건 좋은데 사과 뭐 모음집이라고 봐야 될 것처럼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사과를 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사과할 거면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마지못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이제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전 장관이지만 민주당 지도부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뭐 어제 반성한다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당 대표라든가 또는 앞으로 대권 주자들이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장과 더불어서 또 다른 데서도 조국 전 장관이 언급이 됐습니다. 바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였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여기서는 왜 조 전 장관이 언급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라고 부릅니다. 이 더민초 그룹 사실 이 재보선 참패 이후에 조국 사태 때 우리가 제대로 좀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문자 폭탄을 받은 바로 그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0대 청년들의 목소리 좀 쓴소리를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저런 간담회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서 청년들 정말 공격적이고 날선 비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 봤더니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한테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더니 이거 엎드려 절 받는 게 이게 사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아들한테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 20대인 인턴, 비서라도 좀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그리고 가짜 표창장으로 대학에 간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상당히 좀 격앙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촛불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던 난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밝힌 한 20대 청년. 이 사람은 윤미향 조국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 정부도 촛불 집회 대상이었을 거다라고 이 민주당 지지자의 발언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도가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4월 7일 날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오늘이 이제 5월 7일입니다. 딱 한 달 됐는데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앞으로 있을 내년 3월에 있을 대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이 정권이 끝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라고 아마 물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아마 조국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인물도 되겠지만 이 조국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집단화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세력화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 이제는 뭐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사과한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자체가 이미 이 정권의 정체성과 비슷한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참 사과를 할 기회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를 계속 놓쳤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4.7 재보궐선까지 왔고 이번에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저렇게 청문회에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도 저걸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한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과는요, 어떤 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네. 즉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사과는 많이 했지만 본인이 어떤 책임을 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여전히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부인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초선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5명한테 문자 폭탄이 다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조국과 절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내부에서도 제발 이제는 좀 절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년 대선 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인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상징하고 있는 불공정의 의미. 이거는 사실 오늘 20대들이 이제 저렇게 더불어민주당 와서 정말 쓴소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속에들 다들 저게 정말 박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조 전 장관도 정말 저는 이게 사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게 저렇게 사과 모음진 낸다고 해서 누가 사과로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가 여전히 그래도 계속 조국 문제만 나오면 엄호하고 반성해, 감사 안고. 더군다나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음의 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 조국 사태가 완전히 다른 걸로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결국 여권 내부에서 조국의 개인이 아니라 이 조국 현상 이거를 전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뼈아픈 저는 이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기에 절연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까지도 계속해서 갈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현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손절이냐 아니면 수호냐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고심도 당분간 깊어질 것 같습니다.